한때 저는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오픈한 식당은 손님으로 늘 북적였습니다. 주말이면 예약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저녁 장사가 끝나면 저희 부부는 마주 앉아 그날 매출을 세며 행복했습니다. 통장에는 여유가 쌓여갔고 그 여유만큼 마음도 넉넉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워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이 행복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 시장에서 좋은 재료를 골라왔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사장님 인심이 좋다며 늘 그를 찾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아이를 안아주었고 아내의 하루가 어땠는지 꼭 물어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 옆에서 저는 남부러울 것이 없다는 말이 딱 맞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어도 텅 빈 홀을 바라보는 날이 늘었고 매출은 절반, 다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며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셔터를 내리던 날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던 뒷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고 상황이 나아지면 곧 다시 일어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통장의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었고 집안의 공기도 함께 무거워졌습니다. 친정에 손을 벌렸습니다. 부모님 몰래 형제에게 돈을 빌린 적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하던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시댁에는 더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돌아온 건 매몰찬 거절이었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더 이상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 저는 이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한때 자신의 식당을 운영하며 사장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발목을 잡은 걸까요? 남편은 험한 일, 몸 쓰는 일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배달을 해보라는 말에도 공사 현장이라도 나가보라는 말에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남편은 방 안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제가 퇴근하면 슬그머니 방문을 닫는 날이 늘었습니다. 저는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로는 부족해 2개, 3개를 뛰었습니다. 새벽에는 마트 진열이를, 낮에는 식당 서빙을, 저녁에는 부업으로 포장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밥값, 공과금, 모든 걸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몸은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와도 남편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거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혼자 눈물을 훔친 날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처음 1년은 이해했습니다. 사업이 망한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알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년째에도 조금은 참았습니다. 곧 정신을 차리겠지, 언젠가는 다시 일어서겠지 믿었습니다. 그런데 3년, 4년이 지나도 남편은 그대로였습니다. 무기력이 남편의 방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밀어낸 건지, 그가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근 건지 저는 이제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사이 훌쩍 자랐습니다. 한창 크는 나이,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시기인데 늘 형편을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처럼 학원 하나 더 보내주고 싶어도, 여행 한번 데려가고 싶어도
통장 잔고를 먼저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아이가 친구 생일 선물을 고르며 가격표를 몰래 확인하던 모습을 봤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쌓일수록 방에 있는 남편을 향한 마음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대화를 시도한 적도 많았습니다.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몇 번이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입을 닫았습니다. 자신의 세계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 문을 열고 나올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안쓰러움도 잠깐,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지친 몸과 마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 무게는 더 커졌습니다. 시댁에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고민이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올까봐, 남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명절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이제는 손 벌릴 낯이 없어 전화조차 뜸해졌습니다. 한때는 자주 왕래하던 가족들 사이에서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해 아이들 저녁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나면 자정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까지도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마디 말을 걸어봐도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대화가 사라진 자리에는 정적만 남았고 그 정적이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이 쌓여 6회가 되는 동안 저는 이해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지침으로 마음이 옮겨갔습니다. 이제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대로 계속 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제는 끝내야 하는 걸까?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늘도 저는 일을 나가고 아이들을 챙기고 방 안의 남편을 지나칩니다. 한 번은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매일 집에만 있느냐고.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그저 밥 먹자는 말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화장실 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도 이제는 남편을 감싸줄 말 한마디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도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이야기가 나오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다들 남편 자랑, 여행 이야기를 할 때 그저 웃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혼자 걷는 그 밤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몸도 하나둘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째 이어진 알바 생활에 허리가 상했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에 병원비조차 아까워 참고 넘긴 날이 많았습니다.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멈추면 이 집의 생계가 통째로 멈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도 남편은 병원에 가보라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막막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6년이란 세월 동안 무기력에 갇혀 일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남편, 과거의 상처에서 나올 용기가 없어 집안에만 웅크리고 있는 이 사람을 제가 계속 품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아이들과 저 자신을 위해 이혼이라는 아픈 선택을 해야 할까요? 도대체 남편은 왜 일할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인생의 선배님들 혹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